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이정훈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붓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손끝이 뻣뻣한 경우가 많죠.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부종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부종이 왜 생기는지, 어떤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종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순환이 막혔다는 신호이자 건강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부종의 정체부터 알아보죠. 부종은 혈액 속 수분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세포 사이에 고여버릴 때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물길이 막힌 거예요. 이 과정에는 심장, 신장, 간, 정맥, 림프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합니다. 즉, 단순히 살이 찌거나 피로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순환과 배출 기능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특히 다리 부종은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이 아래로 몰려 오후쯤부터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죠. 얼굴이나 손이 자고 일어난 후 붓는다면 이는 신장 기능 저하나 림프 순환 장애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야라며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부종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몸의 순환을 회복시켜야 진짜 해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과 해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종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건 바로 정맥순환 부전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가고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하죠. 그런데 정맥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혈액이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정맥, 판막이 손상되면 피가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이때 다리가 붓고 오후로 갈수록 무겁고 당기는 느낌이 심해집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정맥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하루 중 10분 정도만이라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림프 순환 장애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림프관이 막히면 노폐물과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부종이 생깁니다. 림프성 부종은 특징이 조금 달라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느낌이죠. 이런 경우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다리 안쪽, 특히 서해부 림프절 부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자극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살살, 천천히, 자주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성 부종입니다. 심장은 전신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인데 그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며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신부전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죠. 이 부종은 아침보다 저녁이 더 심해지고 누워있을 때 호흡곤란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엔 단순한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장 기능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리가 붓는데 숨이 차달하는 증상이 동시에 있다면 그건 응급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부종의 원인은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고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얼굴이나 눈꺼풀, 손, 다리까지 전신이 붓게 되죠. 신장성 부종의 특징은 아침에 얼굴이 붓고 낮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이 탁해지고 거품이 생긴다면 신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생활 습관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입니다. 간은 혈액 속 단백질, 특히 알부민을 만들어 체내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손상되면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 혈관 속 수분이 조직으로 새어나옵니다. 이때는 다리뿐 아니라 복부에 물이 차는 복수, 그리고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환자라면 이런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약물로 인한 부종, 즉 약물 부작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혈압약, 당뇨약, 일부 진통소염제나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몸이 붓거나
특히 한쪽 다리만 급격히 붓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 다리의 급성 부종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혈전혈관이 막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 초음파나 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종은 원인에 따라 단순 순환장애일 수도 있고 심장, 신장관 기능 저하 같은 중요 장기의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리 마사지나 붓기약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정확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종을 완화하고 다시 붓지 않게 만드는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순환성 부종은 일상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 관리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는 정맥 혈류를 막아 다리에 체액이 고이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마다 5분 정도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여주고 저녁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린 자세로 10분 정도 휴식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다리의 부종과 무거움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염분 조절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나트륨이 증가하고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습니다. 결국 전신이 붓게 되죠. 가능하다면 가공식품, 젓갈, 국물류 섭취를 줄이고 간은 싱겁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혈액 내 단백질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부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 정맥혈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발끝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낮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후 다리가 붓는다면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족욕으로 순환을 도와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압박 스타킹의 활용입니다. 일반 스타킹이 아닌 의료용으로 제작된 압박 스타킹은 정맥 혈류를 개선하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는 분들이나 장거리 비행을 자주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어서 물을 덜 마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잘못된 방법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저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이 5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의 순환이 개선되고 부종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건강은 그렇게 회복됩니다. 이제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종 완화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고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다리 붓기와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첫 번째,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TV를 보면서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세요. 이때 종아리 뒤쪽의 근육, 즉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정맥순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펌프 운동입니다. 하루 50회, 익숙해지면 100회까지 늘려보세요. 두 번째, 다리 들기 운동. 바닥에 누워 다리를 쭉 뻗은 뒤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완전히 올리기 힘들면 무릎 밑에 두꺼운 책이나 쿠션을 두고 해도 됩니다.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는 걸 10회 반복하세요. 다리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혈액이 위로 순환됩니다. 세 번째, 발끝과 뒤꿈치 통통 치기. 엄지발가락 끝이나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주변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말초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하루에 100회 정도 해주면 다리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무릎 굽혀 당기기 스트레칭. 무릎을 굽혀서 양팔로 다리를 끌어안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정맥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펌핑 효과를 줍니다. 한쪽씩 번갈아 10초씩 5회 이상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4초 이상 내쉽니다. 이때 배를 홀쭉하게 집어넣는 느낌으로 복부 근육을 수축시키세요. 이 동작은 복압을 이용해 하체 혈류를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10회만 해도 순환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5가지 운동은 하루 한 번 꾸준히 실천하면
정맥순환과 림프순환이 함께 개선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세요. 꾸준함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영상 보고 우리 모두 실천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